원규 씨의 장점은 꼰대끼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뭐 로봇이니까 꼰대끼가 없겠지. 근데 그게 진짜 장점이에요, 진짜. 약간 이번에 낯솔사계 경수님도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조금 로봇 같아, 경수님도. 근데 경수님도 꼰대끼 없거든. 되게 좋은 형님, 그리고 자기 취미생활 건전하게 즐기면서 건강하게 자기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거든. 물론 되게 다르지만 그런 장점이 좀 공유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장점과 단점이 붙어 있다니까. 장점만 취할 수는 없어요. 초생을 먹으면 살이 쪄야지. 그렇잖아요. 허니 콤보를 먹으면 살이 쪄야지. 어떻게 장점만 취하겠어. 어떻게 뭐 맛있는 것만 있겠어. 그건 뭐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이번 원규 지연이랑 향수 편지 주고 지연이랑 쌍방대 신청한 건 뭐예요? 그게 처음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야. 원규 머릿속에서는 1화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1화 때부터 지연과 재회를 하고 싶지만 환승연에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봐야지. 그게 여기서의 미션이니까 여기서의 미션을 수행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규의 마음속에 1순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지현이 아닌 적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자존심 부리는 꼴이 돼버린 거죠. 이분들은 지금 비구경하는 게 아니라 유식과 현지 데이트 나간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민경은. 그쵸. 그러니까 원규나 지현은 처음부터 서로에 대한 마음이 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계속 지냈던 거지.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분석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환승연애 5가 나온다면 초반에 잘 알아야 돼. 초반에 굉장히 쿨한 척 하는데 여러 사람을 알아보고 행보가 굉장히 밝고 다양한 사람을 찔러보고 있다. 그러면 의심해야 돼. 이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서 X가 굉장히 큰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해야 돼. 오히려 더 여러 사람을 알아보는 그게 지현 그런 게 있었지. 그치. X가 안 들어왔거나. 맞아. 민경 씨는 유식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민경 씨가 저거를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마음이 더 커지거든요. 진짜 그런 게 있어.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을 상대하거나 연예인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에요. 화전양면술. 그게 뭐냐면 화전, 양면.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양면의 기술을 써라라는 의미거든요. 이거를 영국의 무슨 엘리자베스 여왕도 대충 비슷한 얘기 했어. 양의 얼굴과 뱀의 혀와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 그랬나? 아무튼 뭐 대충 그래.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연인 앞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근데 앞에서는 다다다다 하는 게 최악이지. 반대로 가야지. 앞에서는 부드럽게,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 정황 살펴보고 이 사람 객관적으로 보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내 위치가 어딘지 그거를 가야 되거든. 근데 보통 반대로 해. 그리고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말은 내가 이 사람에게 그러면 나는 네가 좋아 자존심 버리고 얘기할 때 진짜 자존심을 다 버려버리고 나는 너밖에 없어라고 마음으로까지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사람 마음이 내가 너한테 나는 진짜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얘기할게. 나는 진짜 난 네가 너무 좋아. 난 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라는 거지 그렇게까지 생각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걸 말로 뱉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가버려서 본인이 주체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솔직해지지가 못해. 솔직해지면 자기가 그 솔직한 감정을 주체를 못하거든요. 솔직한 감정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진짜 노련한 사람들은 솔직한 것처럼 표현할 뿐 속으로는 냉정을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항상 차분한 태도로 언제나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근데 지금 민경님은 반대야. 근데 어릴 때는 그래요. 어릴 때 민경이 물론 뭐 아동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30살이 되면은 성인이 되고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막상 30 돼보면 어때? 그냥 21살 같아. 그래서 한 40살 되면은 다 아는 것 같거든요. 또 다 어른이 될 것 같거든. 한 22살 같아. 그러면 그냥 막 그런 게 없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 배워가는 건데 제가 이제 상담 같은 때도 조언을 드려요. 그 사람과 재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에 본인의 감정이 매몰돼서는 안 돼. 내가 입 밖으로 뱉으면 보통 그게 그 말에 감정이 매몰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성을 잃어. 그래서 내가 입 밖으로 그 말을 뱉었지만 근데 물론 사람 마음이 참 그게 쉽진 않아요. 내가 입 밖으로 그걸 뱉는 순간 좀 더 그 생각이 그쪽으로 끌려가긴 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민경 씨가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거는 내가 입 밖으로 이 말은 뱉었지만 그러면 내가 입 밖으로 뱉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실제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가? 그러려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상대를 살펴야 돼요. TV를 팔 때도 똑같잖아. 영업을 할 때도 턱식님이 지복행에서 했던 말이잖아. 영업 이론. TV를 팔 때 이 TV는 매딘치고요. 그리고 뭐 무슨 주사율이 어쩌고 뭐 헤르츠가 어쩌고 그게 아니고 이 TV 당신 거실에 딱 놓으면 딱 맞습니다. 거실을 완벽히 빛내는 거예요. 당신 소파에서 보기 가장 훌륭하고 가족들이 앉아서 맥주 한잔 하면서 환승연애 보기 딱 좋아요. 이 TV는 PIP 기능이 있어가지고 심리대화랑 같이 보게 하면서 환승연애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대에 맞는 상대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을 팔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꼭 팔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TV를 나는 당신한테 꼭 팔고 싶어요 하는 순간 정말 이 사람밖에 없다고 딱 시야가 경주만처럼 돼버려. 그러면 안 돼.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최악은 나는 너 없어도 돼 라고 말은 뱉으면서 이 사람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딱 갇혀버린 상황이 최악이야. 그 반대지. 근데 내가 뱉은 말에 매몰되지 않기, 그게 참 어려운데, 근데 물론 뱉은 말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과 뱉은 말에 매몰되는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성숙하지 않을 땐 말은 반대로 하고 마음은 매몰돼. 중수는 말도 솔직하게 하지만 마음도 매몰돼. 고수는 말은 솔직하게 하는데 마음은 평정심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 뭐 디테일한 게 있겠지만, 방구석 해먹는이 안녕하세요. 그래서 물론 유식 씨가 좀 회피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뭐 극심한 회피형들이랑 비교했을 때 회피형이라고 과연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그거는 모르겠어. 굳이 따지자면 회피형 쪽일 것 같아. 근데 유식 씨가 막 회피적이고 그런 성향인가?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일단 애착 대상과 어떤 갈등 상황이지만 이 정도로 갈등인 상황에서 유식 씨처럼 행동하지 않을 사람이 부족해요. 왜냐면 진짜 회피형들은 거기서 들어가 버려. 감정적으로 그렇게 막 서로 교류하고 그러지 못해. 유식 씨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 거기에서 이 사람과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도망가는 거, 오히려 여기서 회피형은 원규 씨가 가까워요. 굳이 회피형의 가장 강력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승용이나 원규 쪽에 가깝지, 유식 씨도 물론 회피형으로 분류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제 혼란형 애착 강의를 봐도 회피형을 만드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강의에 그 내용이 있어. 나는 왜 회피형을 계속 만났을까? 그거는 내가 회피형 제작자여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승용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승용은 뭐 나온 게 별로 없어갖고. 승용은 과거에는 좀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고 그랬던 거는 같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 원규의 여자친구가 민경 씨처럼 원규 씨를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 원규 씨는 아마 거기서 얼어버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을 거야. 근데 물론 이제 또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겠지. 원규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원규도 지금 지연 씨와 잘해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는 거야. 유식 씨 신경 쓰는데 차가 막히나 보다. 비가 와가지고 누가 일기예보하래? 누가 교통예보하래? 아 오늘 날씨 꾸리꾸리하다. 아 GPT가 갑자기 오늘 날씨는 습도 몇이어서 꾸리꾸리하다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로봇 원규가 또 인간이 정보를 원하는 줄 알고 정보를 주는군요. 민경님은 악귀 들리면 어떡하지? 민경 씨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악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물론 악귀는 아니에요. 왜냐면 민경 씨가 스스로 악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민경 씨는 유식 씨를 상처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 그리고 유식 씨가 나에게 상처 주고 있고 유식이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민경 씨는 아직 스스로가 악귀가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민경 씨가 생각하는 악귀는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거, 나쁜 행동을 하는 거, 상대에게 상처 주는 게 악귀라고 생각하는데, 민경 씨가 생각했을 땐 유식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솔직하게 성장했다고 생각해. 민경 씨가 성장한 건 맞아요. 근데 아직 성장할 조금 더 많은 거지. 그래서 민경 씨는 스스로를 악귀 들렸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우지는 아직 한 번도 안 들렸어? 아니 많이 심하게는 안 들렸지. 그래서 한번 보여줘. 내가 악귀랑 임마 어제도. 근데 어제 이수캠에서도 봤지만 엄청난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대단히 엄청나진 않은데 막 잔소리 엄청 하는 분이 나와요. 근데 그 잔소리의 숨은 두려움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었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이 사람이 외롭고 이 사람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서 계속 질문해. 내 말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냐고. 그걸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는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잔소리가 심하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이 사람을 심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저렇게 해서 유식 씨가 이 관계에서 피해버리면 민경 씨는 내가 회피형을 만났네 라고 생각하지. 근데 지난 9년간 민경 씨 성격에, 민경 씨가 뭐 성격이 나쁘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두 사람의 구도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민경 씨 같이 유식 씨를 많이 사랑하는 그런 분의 이런 열렬한 마음 표현을 8년간 9년간 함께 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회피형으로서 가능했을까? 그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전 시즌에서 동진과 다혜를 채팅창에서 좀 비교를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진과 다혜에서 동진은 내가 회피형이라고 단정 지었는데 이번에 유식님은 일단 좀 봅시다 라고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동진과 다혜나 이쪽이나 장기 연애라는 면은 굉장히 비슷하고 회피형들이 장기 연애가 상대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장기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니야. 유식 씨가, 제가 이제 그 말을 했지. 장기 연애를 한 걸로 봐서 회피형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을까?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동진은 13년인데도 회피형이었단 말이에요. 회피형도 장기 연애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동진과 다혜 같은 케이스는, 동진 씨도 물론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일단 다혜와 민경 씨의 케이스가 굉장히 달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동진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면서 어렸을 때의 동진은 원래 아이돌이 되려고 했었고
그리고 본인의 꿈을 접고, 하여튼 지금 유식 씨랑 케이스가 다르지. 유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에 이 고등학교 때의 두 사람의 모든 시간, 사람들도 거의 다 아는, 뭐 알게 모르게 다 아는 그런 커플이었다 보니까 유식이 자기 감정을 숨기고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서 자기 감정 표현을 제대로 뭐 덜하고 상대 감정을 못 읽지만 서로 이성적으로 잘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동닭 커플 오래돼서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난다. 그쵸. 민경 씨는 9년 만난 나를 2주 본 사람과 네가 나를 이렇게 멘탈이 나가서 서운함과 배신감 복잡한 건 확 폭발한 거야. 그렇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항상 이게 우리가 전주가 뭐야. 거의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마음은 참 이해가 가요. 정말 슬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예시도 똑같이 들었었는데 연애를 5년 하다가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6개월 후에 내가 재회하려고 전해봤더니 이 사람이 나 이제 곧 결혼해라고 했대. 배신감이 들겠죠. 어마어마할 거야 배신감. 아니 나랑 5년을 사귀었는데 헤어진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 얘기가 오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이게 말이 돼? 안 될 게 뭐 있어. 그게 이별이잖아요. 배신감이라는 건 둘이서 같은 조직일 때 그때 이 사람이 뭐 다른 조직으로 가면 그게 배신이지. 애초에 FA 상태인데 어디를 가든 뭔 상관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별을 경험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뭐가 이별인가를 체감하지 못했던 거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참 들 수 있고 이론이 그런 게 아니라 머리로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감정이 앞서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조차 막아버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머리로는 배신감을 느낄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감정적으로 배신감을 들겠지. 그러면 이성적으로 감정을 덜어내려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배신감이 들 필요가 없다는 걸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배신감이 드는 거지. 그러면 감정과 이성의 싸움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배신감이 내가 고통스럽지만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감정적으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머리로 배신감을 느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다른 명분으로 덮어버려. 이 배신감은 타당하다고 덮어버려. 그래서 배신감이 타당한 게 돼버리는 케이스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선택이죠. 어떤 쪽을 내가 생각할지 선택이야. 그래서 기분 나쁜 건 감정이야. 내 감정은 고통스럽지. 고통스러운 감정이 내가 이성적으로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고통스러운 쪽으로 내 이성을 바꿀 거냐. 이성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은 방향을 향해서 내 감정을 다스릴 거냐야.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을 못 다스려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내가 배신감을 느낀 게 타당하다고 자기 자신에게 설득해버려. 내 배신감을 타당한 것으로 만들어. 배신감을 타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상대가 나쁜 사람이 돼야 돼.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게 돼야 돼.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끌고 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보게 돼? 제대로 못 보게 되겠지. 그래서 점점 더 그쪽으로 빠져들게 돼요. 왜냐면 그 명분은 한번 잘 씌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가까운 사이다 생각했었나 보다 하는 거지. 그래, 그게 머리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감정이 우선으로 하는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한번 내가 감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향인데 귀를 기울이는 것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걔한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애를 속여버려. 나를 속인다고. 이성을 속여서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상대를 가해자로 만들어. 그게 피해의식이에요. 실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피해의식에 형성되는 프로세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민경 씨 얘기 아니고 피해의식의 형성 프로세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느낄 수 있지. 근데 그쪽이 너무 타당하고 그쪽이 옳다고 가면 그게 쌓인 게 피해의식이야. 피해의식 느낄 수 있지. 피해의식을 느끼는 건 당연히 인간적인 부분이고 그렇지. 근데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어떤 선택을 하거나 계속해서 상대를 대했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걸 못 얻게 되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의식의 프로세스를 모르는 상태로 피해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은 자기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게 배신하는 것들이 문제야. 애초에 배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느낀 배신감이지 배신이 아니라니까. 배신감과 배신을 구분해야 돼요. 그게 구분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야. 사실과 감정과 해석을 구분하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거든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 이 영상을 보면서도 구분이 안 돼. 이 영상을 보면서도 배신감과 배신을 구분이 못해. 왜냐면 이게 공감력이 좋아서 그래요. 공감력이 좋으신 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공감력이 좋으신 분들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걸 연습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강하면 또 공감적으로 보는 거를 더 훈련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둘 다 필요할 거예요. 차였는데 피해의식 안 생기는 사람 있나? 많죠. 내가 생긴다고 누구나 생긴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차였을 때 피해의식 생기는 사람이 어딨어.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차였다고 피해의식이 왜 생겨요? 차인 거랑 피해의식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이해해요. 왜냐면 차였을 때 피해의식 생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내가 차였을 때 피해의식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연하진 않아. 근데 피해의식도 순간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피해의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의식 차원으로 고착화되는 거거든. 현지도 차였지. 현지도 승용한테 차였네. 그래서 그게 내가 느끼는 게 확실하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건 아니야. 내가 느끼는 감정이 크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사실적으로 느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사실적으로 느꼈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야. 내가 배신감을 사실적으로 느꼈다고 해서 배신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많은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내가 피해의식을 느꼈다고 해서 내가 피해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 피해를 받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나 이제 타인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저 사람이 피해를 받은 거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고, 그러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반대쪽 사람이 가해자야. 이게 뭐예요? 흑백사고, 흑백적인 사고가 되고 편협한 사고가 돼버리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실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민경 씨 얘기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얘기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쭉 온 거지. 들려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원규도 유식이는 그런 감정적인 거 안 좋아하니까. 그건 그래. 연인이라 구분이 어렵고. 아 근데 그런 건 있어. 원래 감정 사실 해석에 구분이 어려워지는 대상이 연인, 부모, 자식 이런 사람들이긴 해요. 그게 불안정 애착의 특성이야. 그런 구분이 다른 사람에겐 잘 되는데 유독 애착이 강한 사람에게 불안정하게 사실과 감정이 구분이 잘 안 된다. 그 성향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불안정한 애착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불안정 애착인 거예요. 애착 상대에게 불안정함을 나타내니까. 그리고 내가 불안정하고 내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차이기만 해도 피해의식이 바로바로 생기는 사람은 실은 그런 애착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애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피해의식이 생길 줄 알아. 안 그래요. 근데 순간순간 애착이나 이런 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 보니까 안정적이었다가 불안정 애착이 되고 막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문제와 장애의 차이잖아요. 문제와 장애의 차이가 뭐야? 문제가 지속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뭐예요? 단기적으로 조금 지나면 회복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불안정 애착이나 회피형도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노력으로? 아유 그럼요. 제가 그거를 최근에 10시간 이상 강의를 해서 6편짜리 시리즈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에도 회복이 될 수 있다. 본인 노력으로 노력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10시간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순차적으로 봐주세요. 편집본도 있습니다요. 편집본도 한 5-6시간 됐는데 한번 그냥 날 잡고 차근차근 봐주시면 흥미로운 내용도 많고 하니까요.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애착 검사가 너무 간이식으로 돼 있는 데다가 그게 약간 자기의 추구미를 또 하다 보니까 딱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말하기 전에 이제 멈칫하는 각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죠. 실은. 훌륭하고요. 유식은 뭐 감정적인 거 안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민경 씨는 지연 씨를 찾아와요. 아니 근데 이거 목발 그렇게 막 감동스럽게 꺼내고 막 그러더니 여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때 그 목발이 아닌가? 그냥 어디서 새로 산 목발이라 지금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야? 굉장히 소중한 그런 거 아니었어? 진짜 이거 그 막 소중하게 눈물로 주저앉으면서 울었던 그 목발 아니야? 그냥 그렇게 주저앉고 눈물로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현실 부정해가지고 목발이 눈앞에 안 보이나? 그냥 사라졌어. 눈에서 사라졌어. 인지하지 못해. 현실 씨 눈은 안 보이는 건가 봐. 잃어버렸어. 진짜. 이거를 신발장 앞에 놓는 건 좀 그래. 민경 씨는 아무튼 이 방으로 옵니다. 왜냐면 현지 씨가 오자마자 찾아가서 유식과 얘기를 하려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게 승용 씨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버린 이유 중에 하나죠. 산더미 불고기. 어느 지방 가면은 불고기 저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금색 이렇게 화로 같은 데다가 위에다 고기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서 먹음직스럽네요. 아우 내 방 같고 친근하고 좋네요. 지연 씨는 딱 알죠. 왜냐면 민경 씨가 자기를 보러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마 현지를 보러 왔거나 아니면 뭐 현지가 오면 유식에게 가겠거니라는 거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민경 씨는 엄청 심란하고 아직도 이제 유식 안 왔다고. 그때 유식 씨가 행복했던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고 민경 씨는 이게 사람이 어쨌건 좀 여기서 유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방에 있고 했었으면 현지 오면 좀 왔어 어땠어 뭐 좀 물어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아니면 최소한 여기 온 게 유식 기다리면서 왔어 난 유식밖에 없어 이게 그냥 눈에 이렇게 막 보이게 행동할 게 아니라 여기서도 좀 실은 뒤에서 잡돌이가 없었어도 이것만으로도 실은 나는 뭔가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뒤에서 유식 씨를 막 그렇게 갈등 있는 장면 빼고 이것만 보고 아 저렇게 가는 건 좀 불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행동이어서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아마 이제 민경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우 사랑의 마음인데 저기서 그런 건 당연하죠. 어떻게든 그게 당연하고 의미가 있다. 당연하고 건 아니지. 민경 씨의 행동이 당연히 이해는 가지. 근데 더 나은 행동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말을 조차 이해 못해. 여기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으면 여기에서 물론 체면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사람이 체면이 있으면 여기서 나 지금 유식 기다려주느라고 지금 너 오느라고 기다렸어 하고 가지 않아. 현지에 대해서 배려가 있었다면 현지 씨에게는 저 행동이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지에 대한 배려가 없다, 체면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유식에게 쉴 시간을 주지 않는다 등등. 이것만 해도 여기서 기다렸다 가는 것만으로도 실은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서 이러면 또 민경 씨가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일을 겪었고 또 배신감을 느꼈고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나? 이해가 간다니까.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알았으니까. 물론 아직 아무도 안 했어. 하지만 곧 하려고 지금 타이핑 치고 있었지? 알아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죠. 승용 씨랑 있을 때도 승용 씨가 현지랑 유식 데이트한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바로 일어나 버려. 나 갈게. 승용 씨가 붙잡잖아. 붙잡고 잠깐만 기다려.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나라면 그런 게 되게 싫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걸 돌려서 조언을 주거든요. 민경 씨한테 안 들어가 얘기가. 그래서 승용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답답한 아군인 거야. 승용 씨 입장에서는 민경 씨가 잘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확실히 오거든요. 지금 민경 씨가 굉장히 처음부터 잘했다면 현지 씨가 지금 이런 상황 아니에요. 백현 때문에 힘들고, 백현은 그래도 조금 그나마 흔들리지만 윤영 때문에 결국 윤영한테 갈 거였고, 승용 씨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아군인데 마피아급이야. 민경 씨가 계속 유식 씨랑 멀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섣불리 행동하고 있거든. 승용이 만나면 민경이 컨트롤 되려나? 안 만나죠. 안 만나지. 성향이 안 맞아서 만나질 않죠.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니까. 아무리 뭐 좋은 사람도 안 맞을 수 있죠. 민경 씨가 안 좋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민경 씨가 좋은 사람이지만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리고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못 견디는 어떤 것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 민경 씨는 바로 출동. 언니 일단은 나갈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가버리죠. 이게 우리가 이제 뻔히 알아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 자기가 하려는 딱 목적지향적인,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렇게 옆에서 얘가 지금 나 오는 거 계속 지켜보려고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이 사람의 행동이 그냥 바로 드러나는 거는 좀 그렇게 이 사람하고 같이 나중에 무언가를 도모하기는 어려워지죠. 17화까지는 이입한 사람들 많았는데 이번에 18화 보고 난 저 정도는 아닌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17화까지 이입했으면 18화도 이입을 해줘야지. 왜냐면 뭐 이입까지는 아니어도 이해는 해야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점점점 이 상황은 가혹해지고 있거든. 민경 씨에게. 민경 씨는 나름 솔직해지는 것만으로도 한 단계 발전한 건데 여기서 지금 두 단계를 발전해야 되는데 뭐 어렵겠죠. 저 목발로 자체 솔로지옥 미션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외나무 건너기. 원규와 유식방. 유식 씨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지금 오자마자 바로 찾아왔어. 이게 이렇게까지 성격이 급한 거는 물론 지금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해도 좀 급한 것 같아요. 뭔가 정보를 알았을 때 다른 거 알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날 승용 씨랑 얘기할 때도 그래? 누가 그래? 둘이 간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둘 왜 그렇게 했지? 얘네 어떻게 되지? 뭔가 이런 게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민경은 다른 거 없어. 그냥 뭐라고? 데이트? 데이트? 여기도 다른 거 없어. 아니면 그 방에 있었으면 현지한테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민경 씨가 과거에도 어떤 이런 지연 씨 키를 물어본다거나 뭐 쌩얼이냐고 물어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면 다 이유가 있었대.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데 뭔가 타인을 배려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안 할 말들이었거든. 근데 그 말들도 다 이유가 있대. 다. 그러니까 이게 민경 씨가 이유가 있는 건 알겠어요. 왜냐면 악의적으로 한 말은 전혀 없거든. 지금 여기서도 본인은 악기 들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악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나 그런 상황에서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들이 이제 서툴러서 아쉽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잠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유식 씨는 지금 환복 중이고, 그러니까 민경 씨는 그냥 들어가도 돼요. 유식 씨가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야. 성별을 바꾸면 오히려 더 심하다고 느껴질 텐데 내가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같은 동기들이랑 한 방에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잠깐 들어가도 돼요? 잠깐 좀 들어가 있어도 돼요? 너 네 여자친구 지금 못 가려는데 잠깐 들어가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 성별을 바꾸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유식 씨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유식 씨는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이거든. 인정욕구가 강해가지고 주변에 뭐가 있어도 항상 뭘 나서서 하려고 그래. 옆에서 후라이팬에서 계란하고 있으면 그래 계란 이렇게 해줄까? 저쪽에서 또 근데 뭐 썰고 있으면 그 내가 썰까?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유식 씨는. 아마 일적으로도 그랬을 거예요. 일적으로도 누가 나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다 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유식 씨는 성장을 해야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우선순위가 없기는 해. 아마 민경 씨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식 씨는 그렇게 이것 여기 저기 그렇게 막 자기를 부르는데 자기를 인정해주는데 그걸 다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속성의 사람이 여기서 지금 형들을 내쫓고 여자친구 그것도 X가 와서 앉았다? 유식 씨는 굉장히 불편하죠. 지 성격에. 근데 민경 씨가 그런 유식 씨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식 씨는 지금 굉장히 그 주변 사람들한테 사회에 나와서 인정받는 거에 굉장히 중요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민경 씨는 유식 씨의 그런 속성을 이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음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케이스들은 많죠.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또 스타
분들 중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나 하려고 이렇게 이제 문 빼꼼해서 보고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뭐 낯설에도 있어요. 자기 여자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유식 씨가 그래가지고 엄청 자상하게 행동하잖아요. 자상히 몸에 배웠잖아. 자기 여자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물론 인정받게 되겠다면 머리로는 행동하지 않지만 그래서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민경 씨가 서 있으니까 우진과 원규는 나가자고. 우리 나가자고. 그래서 민경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경 씨가 이걸 의도하지 않았던 건 알겠어요. 여기서 유식 씨랑 얘기하려는 뿐이지 원규랑 우진 내보내려고 한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적 없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현지가 오자마자 지연 씨한테 키를 물어볼 때 지연 씨가 키 작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근데 그걸 몰랐던 게 문제라고. 여기도 지금 원규랑 우진 나가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나갈 줄 몰랐다는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민경 씨의 이런 화법이나 이런 게 전체로 좀 그런 게 있어요. 몰랐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지만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상처가 생기거나 민망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저거 모를 수도 있잖아. 모를 수도 있어. 그래요. 그래 문제라고 또 하면 또 그러니까 몰랐죠. 몰랐어. 그거를 근데 몰랐기 때문에 못 고치죠. 우진 씨는 원래 나가려고 했어가지고 원래 나가려고 했었으니까 민경 씨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럴 수 있지. 원래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마침 그냥 겹친 거다라고 이제 민경 씨는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우진 씨는 여기서 편하게 하라고 원래 나가려고 했었다고 원래 나가려고 했을지는 않았겠지 실은. 민경도 이제 아니까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내가 대화하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들이 방에서 편하게 쉬든 못 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민경 씨에게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유식 씨는 내가 X와 대화하기 위해서 방에서 같이 쉬어야 되는 원래 얘기하고 있었던 형들을 내보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민경이 기다리고 있는 거를 오자마자 현지가 봤다. 그러면 유식 씨 입장에서는 주변에 민폐를 끼친 거거든. 유식 씨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민경과 유식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가도 이 장면 보면 이 장면 겪으면서 유식 씨는 민경 씨에게 멀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유식 씨가 굉장히 금기시하는 일들이란 말이야. 주변에 피해 끼치는 거. 아니 민경 씨는 유식 씨랑 굉장히 오래 만나시면서도 그걸 모르신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유식은 주변에 민폐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그래가지고 일이 우선이 된 것처럼 보인 사람이에요. 인정 욕구가 큰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시키고 피해 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우진도 뭐 살 떨린다고 우진 씨랑 원규 씨는 그렇게 살 떨린다고 하면서 다른 데로 가죠. 민경은 어디 갔다 왔어? 유식은 그냥 카페 갔다 왔다고. 오자마자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먹을 거 싸웠나 보죠? 지금 우진이랑 원규랑 뭔가 사케 한 잔 이렇게 하면서 강아지 감상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 놓고 가버렸잖아. 근데 민경 씨는 엄청 슬퍼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 참 공감이 가. 이해도 가고. 그래서 이 눈물이 슬프고 저기에서 어떤 이별의 과정을 겪었던 그런 슬픔이 또 기억이 떠오르고 그래서 더 슬프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민경 씨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진작부터 있었다는 거야. 진작부터. 절대 안 되는 싸움을 처음부터 해서 부딪힌 게 아니야. 지금은 근데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민경 씨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민경 씨 그래도 저런 거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만약 물론 이 상황에서 똑같이 조언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사람들 옆에서 조언하잖아요. 민경 씨는 절대 원하는 거 못 얻어요. 내가 원하는 걸 못 얻는 이유는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못 얻는 거야. 현실에서는. 물론 민경 씨는 그런 옆에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무조건 공감해주고 무조건 다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실드 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걔네가 우리 인생의 독이에요. 가장 우리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의 실드 치고 공감을 해주니까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지. 아니야. 상대 인생을 망치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몰라. 근데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지금 민경 씨는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 그리고 이게 어쨌건 민경 씨가 지금 재회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유식 씨와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유식 씨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 유식 씨는 민경 씨에 뭘 원할까요? 민경 씨가 울고 슬퍼하는 모습?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유식 씨 마음을 흔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그런 게 있어. 유식 씨가 민경 씨에게 바랬던 건 내가 사회적으로 나를 찾는 모든 곳에 발빠르게 뛰어다니는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였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민경 씨는 나에게 자꾸 충실하라고 하고 유식 씨는 더 이상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헤어진 거거든. 근데 민경 씨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식 씨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식 씨 절대 만날 수가 없어. 민경 씨 주장대로 어쩔 수가 없어요. 민경 씨가 말하는 대로 민경 씨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민경 씨가 옳기 때문에 유식 씨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식 씨는 민경 씨의 말을 다 들었고 그 말을 존중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 왜냐면 민경 씨는 유식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식 씨가 변화를 하려면 지금 일을 포기해야 돼. 근데 유식 씨는 지금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본인을 찾는데 한 군데라도 안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식 씨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 재회를 민경 씨가 할 거였으면 이제는 나도 이해한다. 너의 상황을 이해한다. 네가 그때 그랬던
거 어떤 건지 알겠다 하고 뭔가 유식 씨가 보기에 이 사람이 이제는 나를 좀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그 느낌만 있었어도 이 두 사람은 제외가 돼요. 물론 유식 씨도 변화를 해야겠지. 근데 민경 씨는 유식 씨가 변화하기만을 바라는데, 유식 씨가 근데 생각해보면 유식 씨가 안 변한다고 하면 본인이 내려놓으면 되잖아. 다른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민경 씨는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데이트했으니까. 그리고 비도 오고 차도 밀리고. 유식 씨는 뭘 기다리고 있어. 민경 씨는 힘들지. 왜냐면 민경 씨는 이 이별이 뭔지를 몰랐거든. 오빠가 데이트를 나갔는데 누구랑 나갔는지 알고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이지. 신경이 당연히 쓰이겠지. 신경이 쓰이는 것과 데이트 끝나자마자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는 그건 별개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매장에 가서 내가 핸드폰을 사려고 갔어. 근데 그 핸드폰이 내가 알기로는 인터넷에서는 100만 원짜리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110만 원을 불러. 화가 나지. 이렇게 비싸게 부르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하고 화를 막 내. 바보 같은 짓이죠. 내가 화가 나는 거랑 화를 내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신경을 쓰는 거랑 가서 달려가가지고 따지는 거랑은 다른 거야.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근데 논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 어떻게 내가 화를 안 내? 하면서 화를 내. 화가 나는 거랑 화를 내는 거는 다른 거예요. 신경을 쓰는 거랑 신경이 쓰여서 하는 행동은 다른 거예요. 행동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5만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걸? 그래, 신경이 쓰이죠. 당연히 신경 쓰이지. 안 쓰인 사람이 어딨겠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X가 데이트 나가면 다 신경 쓰여요. 하지만 선택은 다 다르잖아. 왜 그 선택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달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현지방인 선택지가 하나밖에 안 남는 거야?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경이 쓰이는 것에 이어지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그래, 신경이 쓰이니까 저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보시는 분은 반성해야 돼요. 왜냐면 신경이 쓰이는 것과 행동은 이것끼리는 연결될 수 있지만 그 행동에는 정말 수만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그 선택지 중에 이걸 선택한 거고, 그 선택이 지금 갈등이 또 되는 거고. 그 유식은, 그리고 나 좀 방금 들어왔잖아. 어떻게 알고 올라왔어? 민경 씨는 항상 솔직하죠. 지연 언니랑 있었고 현지 와서 나왔어. 그러니까 유식 씨는 이걸 너무한 거 아니냐. 현지 누나 방에 있다가 현지 누나 오니까 이 방으로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둘 내쫓고. 그러니까 유식은 나 때문에 형들을 내쫓았다. 나 때문에 현지가 신경 쓰이는 상황이 돼버렸다. 가 돼버리는 거지. 민경으로 인해서. 자존심을 버리는 거는 좋은데 민경 씨가 좀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단을 한 칸만 올라가는데 한 칸 올라갔어야 돼. 유식은 너무너무 계획적이잖아. 그리고 민경 씨의 또 문제는 맥락을 읽는 힘이 좀 약해요. 단어로 집중해. 계획적이잖아. 나 제이야. 이런 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른 간의 대화처럼 안 흘러가. 유식 씨의 이 맥락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다. 나는 그게 너무 신경 쓰이고 이렇게 행동은 예의 없다고 생각한다. 였잖아요. 그러니까 유식이 하려는 그 맥락에서의 중점은 물론 문장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예의 없게 굴지 마거든요. 근데 나 제이야. 야, 예의 없게 굴지 마. 나 제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잘 읽는 사람은 이 사람이 3분을 떠들어도 그걸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한 줄로 요약해서 주제를 뽑아내는 거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학창시절 많이 했잖아. 주제 뽑기. 그래서 그 주제를 뽑았고 그 주제에 맞는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민경 씨가 나 제이야. 지금 유식 씨가 와서 얘기한 거에서 너 계획적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획적인 건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 지금 나도 못 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내쫓고 현지는 눈치 보고 그거거든. 근데 민경 씨는 그런 건 다 모르겠고 일단 단어 꽂히니까 계획, 제이. 계획은 제이지. 나 제이야. 그러니까 유식 씨도 어이가 없어서 웃어.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야. 나는 지금 오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선택지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 이게 자신을 스스로 몰아붙이게 돼요.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나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생각. 100점 100패예요. 매사에 100점 100패야.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어디에서도 내가 원하는 선택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거든. 실은 지금 여기 이번 시즌에서 거의 대부분 결정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보이잖아. 거의 처음부터 결정돼 있었거든요. 우진, 지연은 제외고 백현, 윤영 그리고 원규, 지현 이렇게는 다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민경 씨는 지금 유식과 현지가 잘 될 것 같지만 민경 씨에게는 다른 기회가 열려 있었어요. 근데 다른 분 생각해보면 다른 기회가 열려 있는 사람, 여자분들은 민경 씨를 제외하고 전부 커플이 돼서 나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민경 씨만 커플이 안 될 가능성이 크겠네. 윤영, 백현, 지현, 원규, 현지, 유식, 지연, 우진, 민경 씨만 커플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알 수 없지 아직은. 어느 정도 근데 이미 그렇게 될 것 같았잖아요. 민경 씨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쉽지 않긴 하겠네. 남자는 재영, 승용.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오빠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논리가 없는 사람들은 저 말을 보면서 아 그렇지 하긴 그렇겠다. 아니야. 지금 뭐가 아닐까? 아닌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에 논리가 깨져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보통 너무 감정적이고 공감력만 뛰어난 사람들은 논리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말이 왜 논리적이지 않은지 뭐가 문제인지를 못 찾아요. 뭐가 문제인지 못 찾고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저런 부분을 논리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돼. 봐봐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선택지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그리고 알짱알짱 거리는 할 수가 없어. 알짱거리는 방법도 이거 하나가 아니거든. 알짱거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그래. 근데 지금 알짱거리는 거랑 지금 여기서 오빠들 내쫓고 나오는 거랑 같아요? 여기서 와서 유식 오빠 있어요? 끝나면 얘기 좀 해줘요. 나 밑에 있다고 좀 전해줘요?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것만 해도 당장 떠오르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알짱거리는 거 지금 알짱거리고 있어? 지금 알짱거린다고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유식 씨가 네가 내 앞에서 알짱거리고 내 눈앞에 뜬다고 해서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지금 이 방에서 형들이 나가게 된 상황, 현지가 눈치 보고 있는 상황, 그걸 얘기한 건데 그거 그냥 날려버렸어. 근데 이게 민경 씨가 고도의 어떤 패턴 깨기 기술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인 건 어떻게 나아지냐?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논리 프레임들을 좀 배워야죠. 아, 인생 PT 2, 3기가 그거였는데. 할 수 있는 건 진짜 원기 오빠한테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 원기한테 뭔 얘기했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고가.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다. 나한테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원교한테 무슨 얘기했어? 원교한테 얘기한 거 하면서 그냥 갑자기 또 그냥 여기서 원교 오빠가 제일 편해. 뭐하러 갔다 왔는지 물어봐도 돼? 계속해서 이제 데이트 물어보죠. 그냥 브런치빵 같은 거 커피 마셨어. 5시간을? 뭐 이제 앞으로 5시간이 아니라고 50시간, 500시간 같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그 민경 씨 어떡하려고요? 차 타고 멀리 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5시간을 있는 게 잘못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잘못은 아니긴 하거든요. 여기는 환승연애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연애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유식과 현지는 방송이어서 1일이 안 된 거야. 방송 아니었으면 이분들은 지금 얼추 1일이지. 이별이란 게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랑 만나게 되고 그런 게 이별이죠. 이 사람과 가족같이 가족 이상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이 내 가족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되지 않은 타인이 되는 게 그게 이별이죠. 민경 씨는 그거를 지금 처음 겪는 거니까 진짜 괴로울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환승연애에 와서 겪으니까 눈앞에서 계속 어른어른 거리니까 더 미치겠는 거긴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르겠어. 내가 만약 이런 비슷한 상황이어도 나도 민경 씨와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지. 근데 나는 뭐 방구석에서 편하게 보니까 이런저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조언이 가능한 거긴 해요. 오빠가 운전해서 그럼 현지가 운전을 해? 왜 현지라 그래? 누나잖아. 아니 뭐 여자친구를 뭐라고 부르든 말든. 근데 왜 현지라 그래? 누나잖아. 그럼 현지 누나가 운전해? 뭔가 이런 걸 보면 이 둘 다 뭐랄까 그 둘만의 화법이 있는 것 같기는 해. 아 뭐 원규가 뭘 오빠야. 그럼 원규 삼촌. 아 왜 현지가 현지야. 아 현지 누나가. 뭔가 이런 걸로 바로바로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뭐 공식 커플 돼서 좋겠네. 공식 커플이라 좋은 건 아니지. 그냥 두 사람 서로가 좋은 거지. 그래서 민경 씨가 내가 자존심 부리는 것처럼 느껴져 혹시? 그러니까 민경 씨가 여기서 아까 이제 점점 성숙해지고 이게 민경 씨가 발전한 결과기는 해요. 민경 씨는 여기 와서 진짜 많이 성숙해진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지. 아까 하수, 중수, 고수로 세 단계로 굳이 나눴잖아요. 가장 하수는 내 자존심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혼자 가슴앓이를 해. 중수는 솔직하게 말하고 가슴앓이 돼. 고수는 솔직하게 말한다고 상대에게 느끼게 말하고 자신의 마음은 평정심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민경 씨는 하수에서 중수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존심을 안 부린다. 여기서 자존심을 부리는 거에서 자존심을 안 부리는 걸 올라온 거야. 근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딱 드러내니까 그 마음이 민경 씨를 그냥 끌고 가버리고 있어. 그래서 민경 씨는 나름대로 하수에서 중수로 올라온 건데 실은 더 올라가야 돼. 지금 이 정도의 힘든 가혹한 상황이라면 한 번에 정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방구석에 맸다가 보이스카우트 정도 할 능력이 생겼는데 갑자기 세상이 정글이야. 이거 베어그리스 정도 안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민경 씨는 원래는 유식과 9년 연애 동안은 방구석에 있다가 지금 원래 이별을 겪으면서 보이스카우트 정도로 하면서 그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중수가 되는 건데 갑자기 정글 속에서 이별을 겪어버리게 되는 거야. 베어그리스 정도 돼야 이제 살아남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일 거라고는 이해는 돼요. 진짜로. 자존심 부리는 건 아닌 건 알아요. 민경 씨가. 그리고 그게 민경 씨 입장에서는 굉장한 노력의 결과일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걸로는 좀 늦었다. 며칠 차이지만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시점은 언제였어야 되냐면은 환승연애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때 됐으면 확실했어. 자존심 그때 내려놨으면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지 않는 게 가장 내가 바라는 거구나. 그때였으면 환승연애 나오지도 않았지. 근데 환승연애 나와서도 초반에 유식 씨가 마음이 있을 때 현지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때 뭐 지연 씨 좀 알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기회가 많았죠. 그쵸?
고수가 되려면 평정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비스직 분들도 보면 아유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잖아. 사랑 안 해요. 의전할 때도 뭐 대단히 이 사람을 내 존경하는 조상님 대하듯 대하지만 그렇게까지 아니잖아. 그런 거죠. 그런 게 어쨌건 전문가잖아요. 이 서비스 센터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의전에 그런 것도 다 전문가잖아. 전문가들은 이 말에 감정이 휩쓸리지 않아요. 감정을 평정심을 갖고 가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뭐라고 휘둘릴 필요 없는데 참 그 말을 뱉는 순간 그 말에 지배돼 버려 스스로가. 난 너 없으면 안 돼.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진짜 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럴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말은 말이고 마음은 평정심. 그 뱉는 순간 그 말에 지배되는 게 중수입니다. 고수는 아니에요. 아 이거 저희가 미치고 파는 거예요. 고객님 아니면 진짜 이거 누가 이런 거 사겠습니까? 고객님 위해서 이거 제작한 건데 이 고객님을 위해서 이거 한 거예요. 제가 믿져도 진짜 고객님한테는 꼭 이거 진짜 사용하는 거 제가 권해드려요. 아니야. 평정심. 가도 그만. 그래서 뭐 유식은 자존심 부려도 되고 안 부려도 돼. 민경 씨는 이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 저게 감정에 솔직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나는 감정에 솔직한 건 뭐가 있을까? 때려 부시는 것도 있겠지. 쌓아두는 것도 있겠지. 쌓았다가 터지는 거? 물론 쌓는 건 솔직한 게 아닐 수도 있겠지. 그 화를 적정 수준으로 내린 상태에서 상대에게 그런 부분을 이러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감정에 솔직한 거랑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시야를 좁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하는 거, 내가 넓은 시야로 이 상황을 접근할 수 있는 거,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감정에는 오빠랑 다시 만나고 싶어. 그래,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유식과 다시 만나고 싶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를 진짜 민경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 많이 늦었거든요. 이 시점에서 진짜 민경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민경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서 승용 씨랑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 씨랑 자기가 지금 현재 모든 상황, 유식과 나눈 모든 이야기, 그런 거를 승용에게 다 오픈하고 승용 씨와 같이 전략을 세워서 승용 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승용 씨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약간 아바타 소개팅 하듯이 승용 씨가 이렇게 보고 할 말 말해줘. 야, 유식한테 이렇게 말해. 야, 가서 이렇게 말해. 야, 가서 이거 흘려. 승용 씨가 여기서 고수거든. 화법도 그렇고 빌드업도 잘하고. 승용 씨의 지략을 믿고 행동해야지. 아무리 뛰어난 장수도 제대로 된 책사 없으면, 아니면 어떤 군사 전략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무력이 뛰어나고 그래도 걔는 직결 처분이에요. 전쟁에서 그 큰 전략을 안 세운다? 그 읍참마속이라고. 얘가 전략가의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제거해버려. 아무리 뛰어난 장수여도. 뛰어난 전략가가 지금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인데 그 전략가를 뒤에 두고 가서 삼고초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전략을 들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전략가가 와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디 갔어 이놈들 하고 그냥 바로 가버리니 이거 어떡하냐 이거. 물론 전략가라고 해서 잡는 건 아니에요. 승용도 못 잡고 있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갈량도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어. 물론 제갈량이 삼국을 통일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결국 못했어. 전략가라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는 상황이 또 따라줘야 되고, 여기서 민경 씨가 바로 돌아서면 아니지. 뭔가 힘들어하면서 뭔가 그걸 배려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유식 씨가 민경 씨를 보면서 어떤 슬픔과 책임감이 자극되고, 그리고 민경은 과거와 달라졌다. 근데 또 현지는 승용과 어떤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 바로 결혼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승용 씨가 가진 어떤 현실적인 그런 VIP로 대표되는 그런 부분들을 현지 씨가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누구한테든 흘려서 그게 유식 씨에게 들어가서 유식 씨 마음속에 밖에 나가서 현지의 미래를 내가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현지가 기대하는 그 수준을 내가 맞춰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심어줘야지. 지금 승용 씨가 조금씩 심어주고 있거든. 그래서 유식 씨에게 심어줄 건 네가 나가서도 현지에게 현지가 바라는 그런 걸 책임질 수 있겠냐? 유식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네가 과연 할 수 있겠냐? 승용이 있는데 네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맞아? 그리고 민경, 너 없으면 쓰러질 텐데 정말 쟤를 저렇게 놔둬도 되겠어? 진짜 그게 네 인생에서 후회가 없을까? 뭔가 이런 거를 양쪽에서 이렇게 딱 파고 들어야 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그걸 하려고 승용 씨가 지금 민경 씨랑 전략을 세워갖고 가려고 하는데, 민경 씨는 자꾸 전략 같은 거 없어. 그냥 저기 있으면 쳐부수는 거죠. 그냥 적군이다, 돌격, 그냥 바로 간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냐고. 지금 승용 씨도 지금 민경이가 내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진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지. 지금 답답할 거야. 민경이랑 지금 같이 하면 뭔가 될 거는 같은데 지금 승용 씨는 되게 어렵거든요. 상대가 유식이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상대야. 키 크고 잘생겼고 나이가 어린데 또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는 또 굉장히 또 깊이가 있어. 화술에 좀 서툴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너무 애가 또 자상하고 또 착하고 빠질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민경 씨가 진짜 여기서 오빠랑 다시 만나고 싶잖아요. 여기를 찾아오면 안 됐어. 지금 승용한테 달려가야 돼. 오빠 어제 하던 얘기 좀 다시 좀 들려줘봐. 어제 이성을 잊고 따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빠를 잡고 싶어. 그러니까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내가 너 잡고 싶어. 그러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사러 갔어도 나 이 물건 사고 싶어. 그럼 돈을 내면 돼요. 그 물건에 맞는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상대가 원하는 걸 주면 돼. 유식은 진짜 솔직하게 나한테 호감을 표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마음이 열린 건 맞아. 뭐 현재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줘서 열렸다 이거지. 여기서부터는 민경 씨는 경쟁이에요. 절대값과 상대값은 달라. 절대값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좀 부족한 걸 해도 괜찮아요. 그냥 어느 정도 하면은 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상대 평가는 내가 잘해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승용 씨는 전략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현재의 마음을 못 얻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것도 상대 평가니까. 제갈량이 아무리 전략을 잘 세워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가 더 잘 세울 수도 있으니까. 상대가 전략을 조금 덜 세웠어도 능력 자체가 뛰어날 수도 있는 거지. 연애 관계에서는 내가 아무리 전략을 세워도 제가 이쁘거나 잘생겼으면 제가 나보다 전략이 부족해도 제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질 수 있는 거야. 전략이 전부는 아니에요. 전략이 없으면 안 되지. 전략이 없어도 근데 되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최용만 씨가 전략 없이 나랑 싸우는 거랑 내가 전략적으로 막 지역적인 거 이런 거 막 다 확인해가지고 싸운다고 내가 뭐 상대가 되겠어요? 딱밤 한 대 맞고 기절해. 그건 애초에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전략이 있으면 좀 낫겠지. 그래서 유식은 현재에게 마음이 열린 건 맞아. 그리고 지금도 마음이 있는 것도 맞고 사실 지금 제외 생각보다 그게 더 크긴 해. 여기까지 와버렸죠. 근데 민경 씨는 이게 진짜 믿기지 않겠다. 민경 씨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겠어. 근데 이런 거기는 하지. 이별이란 게 이런 거지. 그래서 민경은 내가 지워줬어? 지워진 건 아니지. 눈앞에 있는데 뭐 어떻게 지워지겠어요. 눈앞에 있는 목발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안 보이겠어. 다 보이지. 그러니까 유식 씨는 내가 언제 지워줬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면 자꾸 과장해서 해석해가지고 그 말에 예스든 노든 할 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지워진 프레임이 아니야. 지워줬어? 하면은 어떻게 지워줬어? 어떻게 그렇게 말해? 어느 쪽으로도 지금 뭔가 대화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비난의 장작 모으기밖에 안 돼. 지워졌다고 한 적도 없고 지워졌다는 의미도 아니야. 물론 앞으로 지워져 가겠죠. 지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대화에서 상대 말에 맞는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여지라도 줘. 그러니까 여지를 주라는 거야? 아니면 거절을 솔직히 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지를 주고 마지막 최종 선택에 현재를 하게 되면 민경 씨는 또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민경 씨는 여지를 주라고 하고 있잖아. 이게 매몰차게 하라는 거야, 여지를 주라는 거야. 민경 씨는 전에도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말을 막았거든. 그런 말 들었을 때 내가 상처받을 거 생각 안 하나? 지금 제외할 마음보다 현지에 대한 마음이 크다고 하니까 그런 말 들었을 때 상처받을 거 생각 안 하냐고 그러는데 여지를 차라리 주라고 하고. 이게 어느 쪽도 유식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야. 민경 씨도 힘든 거야. 지금 힘드니까 저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또 이 사람이 나의 앞에서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실제로 이런 관계라면 매몰차게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죠. 유식은 내가 제외할 마음이 크지 않고 새로운 사람에게 호감이 만약에 가. 그래도 제외를 선택해주면 좋겠냐고. 그게 너한테 더 큰 상처 아니야? 민경 씨가 지금 원하는 거는 나왔죠. 재회를 원해. 배신감의 정체는 뭐야? 이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과 데이트해서? 아니면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여서? 물론 다 하나로 뭉뚱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어느 걸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신감이라는 포인트가 나오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배신감이냐. 어디까지 나를 나쁜 사람 만들고 싶은 거냐. 물론 유식 씨도 회피형 특이 있지만 여기서 진짜 극심한 회피형들은 여기서 더 알았어 일단 자고 알았어 내일 얘기하자 내일 배신감 그래 알았어 내일 얘기해 하는 식으로 가는 회피형이 있고 또 회피형들 중에는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상대를 통제하는 방향의 회피형들이 또 있어요. 근데 뭐 유식 씨는 기본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그런 쪽의 스타일은 일단 아니고 도망치는 쪽의 회피형도 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경 씨가 스스로가 원하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어느 정도 나는 현재에게 기울었다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 나 그 말 상처야. 차라리 여지를 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지를 주라고? 그러면 여지를 주는 말을 바라잖아. 그러면 민경 씨가 잘 생각해야 돼. 여지 주는 말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지 주는 말을 할 정도의 마음을 바라는 거예요? 여지 주는 말을 할 정도의 마음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식 씨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행동해야지. 근데 그런 식의 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식 씨는 내가 그러면 거짓말을 했으면 좋겠어? 듣고 싶은 말 해주고 내가 선의의 거짓말하고 뭐 그랬던 적 있어? 나는 항상 빈말 없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유식 씨는 나는 빈말 없이 얘기했다. 민경은 그럼 바뀔 생각 있어? 마음이? 유식은 지금은 모르겠어. 뭐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유식 씨는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네. 민경 씨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민경 씨가 유식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가서 승용 씨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라고 승용 씨한테 가서 삼고초려 해가지고 그럼 이제 승용 씨가 이제 천하 삼분지기를 딱 알려주는 거지. 이제 지금 현재 형세, 현재 지금 정세에 대해서
백현은 윤영국에서 살고 있고 현지는 지금 유식과 있지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분할을 할지 이런 딱 그 전략이 나올 텐데 와룡 선생을 못 알아보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군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민경 씨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얘기하면 되는데 언제 생각이 정리될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 그럼 데이트 기회가 또 있으면 오빠는 현지랑 또 나갈 거야? 그 퍼센트가 어떻게 돼? 지금 민경 씨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됐죠. 퍼센트를 마음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고 현지 언니랑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유식은 아니 나는 네 말대로 감정이 솔직한 거다. 오빠는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오빠를 붙잡고 있잖아. 붙잡고 있는데도 열리는 거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지. 제가 인생 PT를 하거나 이렇게 주변에서도 한 번씩 사례를 드는 게 복풍과 햇님, 우화 아시죠? 이게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그게 이 감정에 대한 본질을 많이 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센 바람을 불었는데도 저 사람이 옷을 여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바람 세게 부는 것밖에 없어. 근데 바람을 막 불면 이 사람 여행자가 옷을 더 여미지. 내가 바람을 이렇게 세게 부는데도 저 사람이 옷을 여미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아니죠. 바람을 그렇게 세게 불었으니까 옷을 여미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죠. 반대로 행동해야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이러면 이렇게 마음을 열려고 하는 거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 반대 행동을 했어야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었구나라는 걸 인정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틀렸구나.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맞아. 지금 북풍 민경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유식은 아니 나는 지금 내 감정에 솔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민경은 남은 시간 데이트할 기회가 생길 텐데 그럼 그 사람이랑 데이트하면 마음이 또 열리겠네? 민경 씨는 그럼 나랑 엑스데이트 해. 그럼 다른 사람이랑 안 해줄 수 있어? 민경 씨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현지랑 계속 데이트하면 마음이 더 열릴 거다. 그러면 데이트하지 말라고 하자.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의 사랑이 식었나요? 데이트를 계속 하게 해줘가지고 두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깊어져가지고 서로 목숨까지 건 거야? 아니에요. 데이트 하지 말라고 하면 민경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현지에 대해서는 더 애틋해져 버려. 더 불탄다니까 그러면? 사람 마음이 그래요. 부모가 결혼 반대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넙죽 알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지. 근데 뭔가 주변에서 반대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반대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반대하잖아? 그러면 헤어지는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반대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져버려. 좋아하는 상황에선. 지금 민경 씨가 정말 열정적으로 유식 씨를 현지한테 보내고 있는 셈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유식을 보내고 있어. 현지한테. 현지랑 데이트할 때 느끼는 편안함, 재미 이런 거를 민경 씨가 얼마나 지금 그게 소중한지 알려주고 있거든. 너 나 만나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압박돼. 너 현지랑 있을 때 좋았지? 현지 만나는 게 좋을걸? 거의 이 수준으로 지금 유식 씨 힘들게 하고 있거든. 유식 씨가 뭘 느끼겠어요? 민경하고는 힘들구나. 아, 민경이랑 있으니까 이거 정말 숨 쉴 틈이 없네. 현지랑 데이트하고 싶다. 아, 현지랑 가서 새우나 까먹고 싶네. 아, 나 새우 알러지 있지. 뭐 이런 생각 하고 있어. 현지가 안식처가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9년 연애한 민경 씨가 안식처가 돼야 이게 상황이 뭔가 경쟁이 되지. 민경 씨는 이래저래 현지 씨를 엄청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현지 씨랑 유식 씨 데이트 시켜준 것도 민경 씨거든요. 지금 현지랑 유식을 다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민경 씨예요. 본인은 그걸 모르죠. 나한테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계속해서 유식 씨한테 너 이래서 힘들었어? 너 나랑 재회할 마음 있어?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널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는데 난 널 이렇게 힘들게? 대답해. 힘들어? 현지한테 가. 거의 이 수준이에요 지금. 유식 씨가 느끼는 심리는 이거야. 근데 민경 씨는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식 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승용 씨가 현지랑 재회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현지 씨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진심이야. 승용 씨는 잘난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승용 씨가 부족한 게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좀 재미 정도인데 승용 씨는 보면 머리도 좋고 몸도 좋고 지금까지 나왔던 뭐 직업만 좋은 그런 사람들처럼 말센스가 없는 것도 아니야. 좀 이렇게 로봇 같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래서 승용 씨는 지금 누군가랑 뭐 소개팅에서 만났거나 했을 때 항상 저렇게 잘난 전문직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공포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 사람이 나의 직업만 사랑하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현지 씨는 최소한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백화점 VIP 만들어줄게 뭐 이런 말을 해서 흔들긴 하지만 현지는 정말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거든. 내 애인이 군인이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애인이 의가사 제대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도 옆에서 병간할 수 있는 사람은 맞거든. 물론 방은 못 치워. 이 사람을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맞단 말이야. 승용 씨가 아마 헤어지고 그런 부분을 현지 씨에 대해서 되게 높이 사는 것 같아요. 장착된 배려와 자상은 아니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여기서 그럼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 안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유식 씨가 안 할게 라는 거에서 이제 안 한다는 거는 아마도 유식 씨는 오늘처럼 따로 나가지 않을게 였던 것 같아요. 관점에서는 그냥 앞으로 무조건 데이트 선택 안 하겠다 이 뜻이 아니고 오늘처럼, 왜냐면 오늘 현지랑 데이트는 비공식 데이트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 뜻이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걸 좀 정확히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민경 씨는 유식 씨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그냥 오해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경 씨 좀 경험 부족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나 피하지 마, 앞에서 얼쩡얼쩡 거릴 거니까. 민경 씨는 자기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면 부풍과 햇님 얘기 같은 거야. 부풍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람을 부는 거예요. 점점 더 옷을 여미는 거고, 애초에 방법이 잘못된 거죠. 바람을 세게 불면 불수록 상대는 옷을 여며. 그래서 나는 항상 여밈형 사람을 만났네? 이게 뭐예요? 회피형 사람을 만났네야. 나는 항상 왜 이렇게 회피형 남자를 만나지? 본인이 북풍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상대가 회피형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북풍이면 이 사람이 지금 원래 여미는 사람인지 나 때문에 여미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회피형스럽게 행동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이 회피형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원래 그런가?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 물론 유식 씨는 회피형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강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회피형 모습만큼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서 회피형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회피형이라고 나는 단정을 못 하겠어. 그래서 담요를 가져갑니다. 추웠군요. 유식 씨는 민경 씨가 왔다 가니까 이제 한숨을 쉬죠. 형들이랑 먹으려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싸우고 지금 사케도 탁 준비했는데 지금 형들 나가서 어디 갔어? 오랜만에 모두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 민경 씨 여러모로 힘들고, 그러니까 유식 씨도 조금 더 단호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날도 재회보다 마음이 더 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또 민경 씨가 그런 얘기가 나한테 상처가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민경 씨가 어떤 상처받은 모습, 약한 모습, 뭔가 유식 씨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모습들은 그건 전략적으로 좋아요. 그거는 유식의 마음을 흔드는데 도움이 돼. 근데 잡돌이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 줄 아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려두냐, 이렇게 흔드는 거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민경 씨는 그쪽으로 가고, 승용 씨가 현지 씨에게 유식이 뭐 비혼이었다느니 뭐 이런 걸 흘리고, 그리고 다른 출연자들에게 유식 씨가 가진 어떤 미래관 이런 걸 흘리고, 현지가 과거에 뭐 이렇게 농담으로 내가 만들 수 있다고 뭐 어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그 현지와의 꿈꾸던 미래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그 주변 여론, 민경의 안쓰러움, 내가 현지를 채워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거 쫙 해갖고 전사적으로 이거 관리가 들어가야지,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민경 씨의 이런 약함, 유식이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필요할 거야. 아마 과거에 이 두 분이 사귀었을 때도 그 부분이 이 두 사람을 결속시키는 굉장히 큰 요소였을 거예요. 민경 씨는 유식이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유식 씨는 사회에 나오면서 민경 씨만을 위했던 그런 노력들이 좀 분산되기 시작했죠. 민경 씨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경 씨는 근데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유식 씨는 민경 씨에게 먹여주고요. 민경 씨는 팔짱을 끼고 잘 먹는군요. 맛있죠. 고기는 맛있으니까요. 그렇게 내일은 이제 쌍방 데이트다. X를 제외하고 승용 씨는 민경 씨를 선택했어. 그냥 안 나가겠다 이거죠. 민경 씨는 그 와중에 우진 씨를 골랐어요. 나가겠다 이거죠. 민경 씨는 그러니까 저 데이트 신청까지만 해도 데이트를 나갈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나는 나갈 거고 너는 나가지 마,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나갈 수 있으면 나가겠다였거든, 민경 씨도. 그러니까 우진 씨에게 거절을 당한 거지 의도는 나가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민경 씨도 이 데이트는 어쨌건 또 이 상황에서는 데이트를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임했어. 그러니까 나는 나가는데 너는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승용 씨처럼 예를 들어서 안 나가겠다라고 골랐을 때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민경 씨는 자기가 나갈 수 있을 때는 나가. 그러니까 민경 씨가 진짜 감정에 솔직한 거라면 솔직한 건데, X 제외하고 고르세요. 그래? 그럼 나는 제일 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이 우진. 만약 민경 씨가 정말 여기서 진짜 설레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 설레는 사람을 선택했을 거란 얘기잖아요. 이거는 지금 민경 씨는 자존심을 부려 저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민경 씨가 그래서 만약에 우진 씨든 누구랑 어느 정도 정말 가능성 있는 썸을 타고 있었다면 유식 씨에게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민경 씨에게도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민경 씨가 만약에 여유롭게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트 상대가 있었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근데 유식 씨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진짜 다시 재회하고 싶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으면 처음에 그런 다른 사람에게 설레고 이런 거 안 했을 거다. 이런 식의 행동들이, 그쵸. 처음에 백현 씨 보고 첫인상 괜찮게 봤거든. 그때 만약 잘 됐다면. 근데 백현 씨는 처음부터 계속 윤영이었고, 우진이랑은 일단 전에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데이트 나오자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진 골랐고, 우진이 밖에 나가고 싶으면 저를 고를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아니면 나는 집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골랐고, 우진 씨가 지연 씨랑 있고 싶어가지고 그런 픽을 했었죠. 아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생각이 짧은 것 같기는 해. 여기서 자존심을 부리는 거는 그냥 자존심을 부리는 것 자체가 생각이 짧은 행동인데, 근데 우진 씨는 윤영 씨, 너무나 확실한 게 윤영 씨죠.
그렇게 쌍방 데이트를 전송했고, 민경 씨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진과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본인은 우진과 나가고 상대는 데이트 안 하고 집에 있고, 그렇게 되고 나면 유식 씨가 참 제외하고 싶겠네요. 정말 물론 결과적으로는 유식은 나가고 본인은 안 나가는 상황이 돼서 화가 났겠지만, 지금 민경 씨가 생각하는 유식은 데이트를 안 하겠다고 했고 본인은 그래놓고 우진과 나가려고 했으니, 이거 자체가 민경 씨가 만약 이게 본인 생각대로 이루어졌다고 쳐봐요. 우진 씨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었겠지? 그러면 우진 씨랑 본인이 나가고 유식 씨는 집에 있고, 그러면 유식 씨 마음을 얻을 수 있나? 유식 씨 앞으로 얼쩡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그렇게 나가버려 놓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X 말고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 찍으세요 하니까 X 말고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 찍은 거야. 그냥 그 일이 어떤 게 될지 모르고. 유식이 안 나가면 현주도 집에 있겠구나. 그러네. 어떤 걸 방향으로도 민경 씨에게는 좋은 결과가 없긴 했겠다. 유식이 안 나갔으면 현주도 안 나갔을 거고, 현지랑 유식은 둘이서 이 내부에서 데이트하고 우진과 민경은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했겠구나. 집 데이트였겠네. 민경 씨는 그 와중에 일본 여행 재밌었는데 그립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요. 4일 만에 다시 받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저런 부분에서 솔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문자를 안 보내고 있었다는 게, 유식 입장에서도 지금 현지에게 어느 정도 이제 책임져야 될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현지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늦었죠 이미.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X는, 유식은 현지를 선택했죠. 현지를 뽑았다는 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았다. 그러면서 남자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유식이는 어때? 민경에 대한 마음. 그러면서 여기서 유식 씨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또 제갈량이 정보를 수집하러 갑니다. 무슨 이유로 헤어졌던 거야? 본인이 먼저 물어보지도 않은 것처럼, 재영 씨가 물어본 거에 숟가락 하나 더 슬쩍 얹는 것처럼 하면서 유식 씨의 이별 사유에 대해서 정보 수집이 들어갑니다. 무슨 이유로 헤어졌던 거야? 유식 씨가 승용 씨에게 정보를 많이 주죠. 현실적인 지금 상황에 대한 서로에 대한 우선순위나 서로가 그리는 미래가 다른 점. 그러니까 승용 씨는 서로가 그리는 미래라는 게 뭔가 결혼이나 막 이런 좀 무거운 주제였던 거야? 여기서 서로가 그리는 미래가 구체화 시켜야 되잖아요. 구체화 시켜서 물어봐야 되고 그걸 구체화 시키는 거잖아. 왜냐면 서로가 그리는 미래가 다르다는 게 현지랑도 다르다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가지고 야야 걔 너랑 다르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바로 달려가서 얘기하면 안 돼. 그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야지. 여기서 적절한 타이밍은 뭐냐? 현지가 거부감이 안 들게, 방어막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진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유식 씨가 이런 미래를 생각하고 있더라 라는 식으로, 나는 네 편이고 너에게 좋은 자야 라는 포지션으로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나는 너의 마음을 얻고 싶으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너랑 안 맞아, 나한테 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면서 물어보죠. 서로가 그리는 미래라는 게 뭔가 좀 결혼이나 막 이런 무거운 주제였던 거야? 마치 이 사람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결혼에 대한 것도 이제 정보를 얻었지. 결혼에 대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 입장 차이가 크고 그러면 함께하기 힘들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상대의 말에 호응하면서 상대가 대답한 거를 가지고 질문을 해가면서 상대가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치, 맞아. 이렇게 입장 차이가 크면 미래가 안 보이고 하니까 그 정도로 약간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났던 거야? 하면서. 유식은 민경이가 항상 결혼 얘기를 장난이나 우스갯소리로 할 때도 저는 진지하게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승용이 결혼하자 막 이런 느낌? 승용 씨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 결혼에 대해서 유식 씨가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지금 승용 씨는 유추가 끝났고, 그거를 단서를 계속 모으고 있죠. 확실한 정보를. 우리 결혼해야지 이런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진지하게 얘기했어? 말해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 진짜? 그래서 뭔가 더 깊이 들어갈 뻔했는데 우진 씨가 또 왔군요. 승용 씨는 근데 우진 씨가 왔어도 유식 씨에 대해서 더 물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유식이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어. 그래서 유식 씨의 주제에서 다른 걸로 넘어가지 않게 붙잡고 있죠. 우진 씨의 문을 열어주고 왔어도 주제가 다른 걸로 못 가게. 원규 씨가 어쩌다 보니까 승용 씨의 지원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민경이가 이해해준다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승용 씨가 딱 떡밥을 던져 놓으니까 재영 씨, 원규 씨, 심지어 승용 씨가 처음에 떡밥 던진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사수는, 야 너 근데 혹시 현지랑 결혼에 대한 생각 안 맞은 거 아니야? 너 결혼할 거야? 너 언제 결혼할 거야? 그것 때문에 안 맞았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 처음에 재영 씨가 물어보는 것처럼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것처럼, 그게 뭐 결혼이나 뭐 이런 거였던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하나를 던진 것처럼 말하면서 은근슬쩍 결혼으로 주제를 가져갔고, 그거에 대해서 유식 씨가 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궁금하니까 원규 씨도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건 그냥 근데 민경을 도와준다기보다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진짜로 그걸 이해하고 자기도 동참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민경이를 도와주는, 일단 승용 씨는 정보를 얻기 위한 거고, 원규랑 재영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지금 원규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비슷한 입장인 면이 있거든. 서로가 일적인 부분에서 좀 살아가는 과정이 달랐고 이별을 했고, 근데 재회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 너는 재회하고 싶으면 어떠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원규는 제외할 마음이 있는 상황 이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입해서 물어보는 거죠. 물론 원규에게 이입이란 단어가 참 어울리지 않는 건 맞는데, 물론 지금 이해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믿지 못하는 느낌. 장기 연애의 끝은 결혼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혼에 대한 확신은 아직은 없어서 승용, 아하, 좋은 정보를 얻었군. 이 정도면 거의 닌자죠. 정보를 모았다. 그래, 아직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승용도 너무 어려서 형님들이 막 공감하면서 이거 쫙 얘기하고 있거든. 그렇게 승용 씨는 이 정보를 모아갔고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승용 씨가 여기서 맞아. 너는 어리지. 그 씨앗을 살짝 심어놨지. 지연 씨는 원규랑 했고요. 민경이는 그래서 나는 우진에게 했다. 그래서 민경 씨가 나는 데이트하게 되면 맛있는 거 먹어요 이랬거든. 그래서 그냥 우진 오빠 했다. 민경은 뭐 진짜 맛있는 거 먹자 우리 이랬었어. 여기서도 조금 민경 씨가 여기 와서 하는 얘기랑 아까 했던 얘기가 좀 많이 다른데, 민경 씨는 X데이트를 먼저 하면 또 마지막에 현전이랑 데이트하면 마음이 더 커지겠네? 왜냐면 계속 만날수록 더 커진다고 하니까. 뭐 아까 했던 얘기랑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어쨌건 오빠가 그러면 데이트를 안 나갈게라고 하지도 않았고, 여기서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커진다. 물론 계속 커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말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민경은 오늘 나간 게 너무 컸거든. 너무 딱 공식으로 데이트 나간 것처럼 되니까 나는 너무 컸다. 민경은 나한테 뱉은 말이 있으니까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경 씨는 안 할 줄 알았어. 윤영 씨는 아예 그러면 아예 백현 오빠 하지. 근데 민경은 우준 오빠랑도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속마음 문자도 보낸 적이 없어. 이것도 근데 살짝 언니들 앞에서 좀 자존심인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건 진실과 달라버리고 있어. 지연도 제외하고 싶은데 문자를 안 보내면 어떡해. 지연 씨도 제외하고 싶었지만 아닌 척 해놓고. 근데 지연 씨랑 지금 민경 씨는 입장이 다르긴 하죠. 우진 씨는 지연밖에 없고, 유식 씨는 지금 현지에게 마음이 더 기운 상태니까. 그래서 뭐 자존심을 굽히라 했다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굽혀야 될 필요가 있네. 그러니까 민경 씨는 자존심을 굽혔다고 생각하는데, 자존심을 굽히고 쪄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존심을 굽힌다 이 말에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 상대가 욕망하는 것,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상대 관점에서 사고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 제외하고 싶다면서 자존심 부리지 마라. 윤영도 유식 안 나가는데 네가 나가면 그것도 웃기겠다. 근데 민경 씨는 여기서 진짜 심각해져. 혼자 심각해져가지고 그걸 생각 못했다. 근데 이때 딱 문자가 오는데 데이트 결과로 유식 씨는 나갑니다. 유식 씨가 아까 데이트 안 나간다라고 했던 거는 비공식적으로 따로 신청해서는 안 나가겠다라는 말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민경 씨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지. 모든 데이트를 앞으로 안 하겠다로 받아들였죠. 좀 전까지 민경 씨가 유식 안 나갈 것 같은데 어쩌면 나만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셋이서 하다가 다들 눈치 봐. 윤영 씨도. 민경, 우진, 승용이 집에 남게 됐다. 근데 일단 지금 지연 씨는 우진 씨에 대해서 큰일 났네. 나만 나가게 됐네. 지연 씨도 지금 면목이 없을 거야. 나한테 안 나간다고 했는데 나갔다 올게. 민경 씨는 절대 기다리지 않아요. 바로 출동. 항상 바로 가. 이제는 민경 씨의 행동은 알겠어요. 민경 씨는 기다리지 않아. 절대 기다리지 않아. 1분 1초가 아까워. 그냥 바로 정보 들어왔다. 그럼 바로 가. 바로 가서 따져.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왜 그랬을까? 상대 관점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어떻게 전달될까? 몰라. 그냥 정보 들어왔다. 그럼 바로 출동. 뭔가 이게 심사숙고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죠. 항상 바로. 정말 강풍 같군요. 북풍 같다. 일본에도 북풍이 불고 있군요. 바로 유식 오빠 있어요? 바로 찾아와 버렸네요. 그리고 보자마자 바로 빌드업 없어. 안 나간다며 하면서 계속. 근데 유식은 비공식으로 내가 신청해서 안 나간다고. 내가 불안했는데 오빠 그러면 데이트 안 나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 마지막까지 데이트 하지 마요? 제작진이 그렇게 놔두겠어? 여자 신청 데이트도 있고. 그러면 그건 나가지 마? 그럼 퇴소해?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건 제작진의 미션이긴 하잖아. 근데 물론 민경 씨 입장에서는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민경 씨는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 절대 안 나갈 거라고. 여기서도 뭐 안 나간다며. 그러니까 안 나가고서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근데 왜 나가? 좋아? 사람 바보 만드니까? 민경 씨는 자기 감정을 쏟아붓는데 완전히 집중하고 있지. 저렇게까지 이 사람 데이트 나가지 말라고 할 거였으면 본인도 우진 씨를 찍지 말긴 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긴 하죠. 맞아. 유식 씨랑 대화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바보 만드니까 이거는 언니들한테 네가 안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너 나가는 거 그 자리에서 봤잖아. 그래서 바보 같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지. 데이트를 안 나가? 그러니까 유식은 내가 신청해서 나간 거야? 그래서 뭐 진짜 못됐다. 내 생각은 죽어도 안 해. 그러는데 물론 민경 씨 입장에서는 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식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 X는 과거의 사람이에요. 내가 만날 사람은 현재의 사람이야. 결혼 생활 잘하다가 아이러브 스쿨 가가지고 과거에 초등학교, 중학교 사귀었던 9년 사귀었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될까? 남이지 뭔 감정을 가져.
지인도 아니지. 생각을 해주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게 당연한 관계는 아니기는 해요. 감정적으로는 그걸 당연하다고 민경 씨는 여기겠지. 되게 당연하지가 않아. 그치, 좋았던 추억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안 좋았던 추억으로 가져가. 조금 한 템포 쉬고 와야 돼. 민경 씨는 좀 감정을 조금 그래도 다스리고 와야 되는데 감정이 항상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상대한테 찾아가. 그리고 그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최고조로 올랐을 때 파괴적으로 찾아가 버리니까 사람 바보 만드니까 좋냐고. 뭐 계속 왜 나가 바보 만드니까 좋아? 바보 만드니까 좋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바보 만들잖아 계속. 언니들 앞에서 바보 됐다 이거죠. 안 나간다고 했잖아. 너가 지금 나랑 여기까지 나와서 이래야 돼? 그럴 사이야? 도대체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길래 그럴 사이야? 라는 말을 하기에는 민경 씨랑 무슨 사이인데요? 과거 말고 지금 무슨 사이인데. 물론 환승연애니까 X로서 나왔지만 지금 그래서 무슨 사이인데. 타인이에요. 우린 무슨 사이지? 아는 사이지. 그냥 아는 사이예요. 헤어지는 과거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아는 사이인 거야 그냥. 근데 민경 씨는 내가 뭘 얼마나 너한테 못되게 했길래. 그러니까 민경 씨는 유식이 나를 상처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 사람은 나에게 일부러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뭐 사전 마흔 때 내가 뭐라고 했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민경 씨가 전혀 착각하고 있네. 유식 씨는 그냥 다른 사람이 더 좋아진 거예요. 지금 시점에선. 민경 씨랑 다시 재회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이 좋아진 거야. 저때 감정을 어떻게 누르면 돼요? 그냥 궁금해서요. 일단 시간을 좀 가져요. 본인 혼자서 생각을 하고 일단 시간을 가져야 돼. 사실과 감정을 좀 구분하면 아주 베스트죠. 분위기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한 거잖아. 미련 아예 없었다며. 없어 보였다며. 유식 씨 입장에서는 없었고 없었다고 생각했죠. 근데 민경 씨는 뭐 아예 없었겠냐고 하는데 인터뷰를 봤기 때문에 유식 씨는 없다고 생각했고, 근데 민경 씨도 물론 미련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본인이 또 뱉은 말이 있긴 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 그럴 수 있지 처음에는. 근데 민경 씨는 그럴 수 있지 그래. 근데 환승연애니까 다른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죠. 뭐 어떡하겠어. 물론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그럴 수 있지. 왜 다른 사람이랑 재회를 꿈꾸는 거는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랑 재회를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냥 이거는 상황의 차이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진짜 못됐다 이러려고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못됐다라는 건 민경 씨가 자기가 감정이 힘들잖아요. 그거에서 가해자를 찾고 있는 거야. 가해자는 상대인 거죠. 나 이렇게 버리고 싶어서. 이것도 굉장히 착각이죠. 누가 누구를 버리겠어. 둘은 이별을 한 사이고 이제는 버릴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아니면 두 사람이서 애초에 뭐 소유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유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과거 일이고 이미 버렸다면 진작에 버린 거고 애초에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근데 민경 씨는 그러면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착각 속에서 빠져 있는 거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지. 나 이렇게 망가지는 거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왜곡을 해버리니까 부정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재난화를 시키거나 과장을 해서 대화를 풀어나가니까 대화를 맞춰갈 수가 없어요. 민경 씨는 당연히 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오빠랑도 생각이 있었으니까 나왔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재회도 하고 싶고 그랬잖아요. 민경 씨도. 유식 씨도 그러다가 재회 쪽으로 기운 거고 본인도 둘 중에 선택지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 거잖아. 유식 씨는 둘 중에 하나 선택지가 있었고 지금 하나를 선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식 씨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래 나도 그래. 너처럼 두 가지 마음이 있었고 지금 둘 중에 마음 중에서 하나가 더 강해진 거고. 근데 유식 씨가 모질질 않아요. 유식 씨가 모진 사람은 아니야. 여기서 진짜 모질잖아요. 방금 그 말을 했겠지. 나도 너랑 같은 마음이었지. 너도 재회하고 싶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설렘도 둘 다 있었지. 근데 설레는 사람 왜 못 만났어? 나 때문이란 말 하지 말고 왜 못 만났어? 만날 수 있었어? 만날 수 없었어? 나는 만날 수 있어? 없어? 나한테는 선택지가 있어. 그 중에서 나는 하나를 선택한 거고 넌 선택지가 있어? 선택지가 없어서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굉장히 너무나 모질잖아. 이건 너무 상처가 되잖아. 그래서 유씨가 그렇게 말은 못하는 거지. 유식 씨는 이제 그렇게까지 민경 씨를 상처 주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서로 신경 안 쓴다고 마음이 없다 그러지 않았다. 근데 민경은 마음이 없게 행동하잖아. 마음이 없진 않지만 제 마음보다 적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오빠가 자꾸 나한테 마음이 있다며. 아니 마음이 없지 않다며. 근데 마음이 없지 않다며 그랬는데 현전이랑 뭐 봤는데. 아니 근데 이건 얘기했잖아요. 재회의 마음이 현지를 만나려는 마음보다 적다고. 민경 씨는 계속 여지를 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유식 씨도 민경 씨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아 내가 지금 했던 말을 이 사람이 여지로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정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정리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 민경 씨가 나 상처 주려는 말 하지 마. 아까도 차라리 여지를 줘. 그러니까 이런 게 민경 씨도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 아까는 여지를 주는 말을 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유식 씨가 아니 여지를 주면 그게 또 상처 아니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지를 안 주고 싶은데 또 여지를 달라고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금 민경 씨도. 여기서도 그럼 현전님 만나 사겨 판 깨버리기. 이게 이번에 인생 PT에서 협상과 애착을 연결시켜가지고 애착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런 거야. 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판을 깨버려요. 협상가는 절대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민경 씨가 여기서 나는 협상가다고 생각하고 지금 유식하고 대화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일단 사전조사하고 가서 저렇게 내가 원하는 걸 못 얻는 상태에서 판 없는 거 하지 않아. 근데 지금 판 엎어버리잖아. 판 엎었을 때 지금 아쉬운 쪽이 누군데?
본인만 손해예요. 여기서 진짜 회피형이나 매몰 찬 사람들은 그러려고 하고 돌아서 버리죠. 알았어. 네가 정 원하면 그렇게 할게. 정말 잔인하고 통제적인 사람은 진짜 네가 바라는 게 그거지?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알았어. 그럼 그만 얘기해.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고 가버려. 이게 진짜 잔인한 거거든. 민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잔인한 멘트예요. 아니야, 땡큐보다 네가 바라는 게 그거라면 어쩔 수 없지. 알았어. 나 진짜 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내가 바보 같네.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진짜 마지막으로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네 말 그대로 따를게 하고 가버려. 이게 가장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가 진짜 고통스러워지는 일이거든요. 판 없는 거 다 해봤지. 맞아, 다 해봤지. 우리 다 한참 다 엎어봤죠. 유식 씨 입장에서 민경 씨를 진짜로 괴롭게 할 마음이었으면 민경 씨가 막 다다다다 하잖아요. 진짜 노련한 회피형들은 여기서 민경 씨가 다다다다 하잖아. 계속 고개 숙이고 있어. 계속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야, 그렇게 좀 현지 만나면 사겨. 이 말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계속 한숨 쉬고 계속 이러다가 알았어. 네가 원하는 그럼 그렇게 할게 하고 돌아서서 차단해버려. 그러면 진짜 미쳐버리거든. 그 방식으로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상대를 조종할 수가 있죠. 다음부터는 똑같이 행동 못하지. 근데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뭐 8년 9년 서로 사귀고 이렇게 신뢰가 되고 그러지 않았겠죠. 맞아. 여기서 민경 씨가 좀 슬픈 모습. 그래, 여기서 유식 씨의 책임감을 자극해야 돼. 유식 씨는 기본적으로 인정욕과 책임감이 큰 사람이어서 그걸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워. 아유 진짜 맞아. 나도 안타까워요. 진짜 누가 민경 씨 이어폰 좀 가서 꽂아줘요. 내가 이 아바타로. 아니면 최소한 승용 씨라도 좀 하라고. 그렇게 9년이 아무것도 아니면 그렇게 사귀라고. 9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알았어 하고 돌아서야 돼. 근데 유식도 너는 9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서 이렇게 인터뷰 때 새로운 사람 만날 거라고 나보다 더 잘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 9년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마음 정리한 거고 혼자? 네가 전에 말한 것들도 다시 생각해. 근데 이제 민경은 이제 웃긴다. 헤어지게 만든 게 누군데? 그러면서 여기서 또 결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데 민경 씨가 이렇게 말했던 거는 사실이죠. 민경 씨 논리는 유식이 헤어질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마음을 혼자 정리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헤어질 빌미가 바뀌어야 여기는 해결책이 있는 거잖아요. 민경 씨 말대로라면. 근데 유식 씨가 해결책을 그럼 네가 말해봐라 했을 때 민경 씨가 말하는 해결책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실제로 뭘 하라고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유식은 아니 내가 다 포기하고 그냥 만나길 바라냐? 내가 일 같은 것도 다 안 하고 항상 놀길 바라는 거야? 근데 민경 씨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시절에 유식 씨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프리랜서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유식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매일 만나는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연애를 해야 돼. 그 갭이 너무나 크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연애는 진짜 일주일에 한 6일 붙어 있어요. 하루는 좀 몸보신하고 각자 좀 휴식을 하고 그러면서 보충해서 오는 시기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6일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근데 그런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성인이 돼서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일주일에 2번 만나도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죠. 민경 씨 입장에선. 근데 민경은 내가 뭐 일 포기하래? 그러면 유식은 그러면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식은 그럼 내가 뭘 해줄까? 근데 민경은 나를 좀 더 신경 써달라. 여기서부터 굉장히 추상적이거든. 왜냐면 유식 씨는 민경 씨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게 아닌 거든. 유식 씨는 민경 씨를 신경 썼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물론 결혼을 당장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건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사는 거잖아. 근데 유식 씨가 비혼일까? 비혼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지. 다음 주에도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내가 신경 써달라고 했잖아. 그럼 미안하다고 하면 됐잖아. 아니죠. 신경을 더 써달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쓰냐는 거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더 쓰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못하는 거지. 나는 매일 야근하는 회사를 다녀요. 매일 야근하고 있고 주말까지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겁나게 하고 있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주말에 출근하는 이유는 평일에 아침에 애 데려다주고 저녁에 애 픽업하고 이래 돼서 평일에 일하는 시간이 6시간밖에 출근 안 해서 주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평일에 왜 그 시간만 일하냐 더신 좀 회사 일에 신경 써라 하면은 뭐 어떡해 못해요. 할 수가 없어. 내 입장에서는 시간을 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일을 안 해야 이 사람이 원하는 신경을 쓸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게 유식 씨가 그냥 입 바른 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입에 발린 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오빠가 미안하다고 하면 됐잖아. 아니죠.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닌 거지. 민경 씨가 거기서 미안하다고 할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물론 유식 씨가 안쓰럽기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한데도 이렇게 자고 있는 나를 만나서 막 이렇게 뻗어 있는 이 사람 진짜 안쓰럽다. 보약 한 제 지어줘야겠구나. 가가지고 텐텐이라도 한 박스 사줘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유식 씨가 지금 여기서 두 사람 이렇게 돼 있지 않지. 근데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덜 쓰는 게 내가 외롭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이 식었다로 단정 지어버린 게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고 너 나한테 사랑이 식은 것처럼 행동했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유식은 우리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맞잖아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면 됐잖아.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였나? 근데 유식은 계속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계속 똑같고 바뀔 수 있는 현실이 없어요. 유식 씨 입장에선. 그걸 바꾸면 자기가 일을 포기해야 돼. 근데 저 나이 또래에 자리 잡아가는 프리랜서가 일을 거절한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 우진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유식 씨는 안 미안해요.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거든. 그래서 안 미안해. 그러면 여기서 유식 씨가 진짜로 잘못을 안 했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두 사람의 일이니까. 근데 확실한 건 있어. 기존 방식에서 유식 씨는 다른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했거든. 유식 씨는 민경 씨가 원하는 걸 이뤄줄 수 없어. 그래서 제외 못 한다는 거야. 민경 씨는 유식 씨가 바뀌고 사과해야 제외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민경 씨는 어차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식 씨가 안 될 거야. 그러면 제외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외를 원하는 쪽이 지금 시점에서는 누구예요? 민경 씨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민경 씨인데 민경 씨는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민경은 오빠를 잃고 싶지 않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해. 그러니까 잃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라니까요.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식은 네가 나한테 상처 많이 받고 마음이 떴는데 다시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길 바라냐고. 그러니까 민경은 자꾸 유식이 개선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더 신경 써야 된다, 네가 바뀌어야 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유식은 내가 뭘 어떻게 바뀌냐, 나한테 더 신경 써, 아니 더 어떻게 신경 쓰냐, 아니 더 신경 쓰라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라니까, 더 신경 써, 잘못했다, 아니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뭘 어떻게 더 해줄까? 더 신경 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신경 쓰는 거를 어떻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썼는데 그 이상 내가 뭘 해줄까? 아니 더 신경 쓰라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고 뭘 더 신경 써줄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계속 이 쳇바퀴가 돌아버리는 거지. 제외를 원한 쪽은 지금 민경 씨인데 상대해보고 바뀌라고 하는 건데 지금 유식 씨가 바뀌어야 되는 거는 그럼 일을 줄이는 거 로밖에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유식은 우리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뭘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민경은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주는 마음이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유식 씨는 아니 나는 신경을 썼어,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 마음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잠도 못 잔 상태에서 민경 씨를 보러 왔겠지, 와가지고 졸 정도로 신경을 썼겠지. 근데 이것도 관점의 차이죠. 데이트 나와서 어떻게 졸아? 나한테 신경 안 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렇게까지 피곤한데도 나를 만나러 왔구나 하고 나한테 신경 쓰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거 뭐 그런 건가? 컵에 물이 반이 남았을 때 야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가 반 처먹은 새끼 누구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가? 그래서 유식은 아니 내가 신경을 안 써줬어? 우리가 만나면서? 난 일도 열심히 하고 너도 신경을 썼잖아.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이 없었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일을 포기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민경 씨는 결국 또 쳇바퀴예요. 그냥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계속 신경을 써달래.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신경 써주는 포인트가 뭔데? 같이 시간 보내는 시간 많이 갖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경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데이트를 해도 그 기간이 사라지지가 않았어. 넌 사라졌다, 신경 쓰는 기간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민경 씨가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를 해보다 보면 유식 씨의 어떤 그런 자상함 그런 게 그립긴 할 거예요. 근데 민경 씨는 인생의 반이래. 그러니까 민경 씨의 이 슬픔과 혼란이 너무나 잘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제가 진짜 유튜브를 두 자릿수 횟수로 하고 있는데 거의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럴 때 감정 조절이고 뭐고 어떤 게 내가 원하는 게 뭔가가 제일 일단 1순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으냐, 내가 뭘 하고 싶은 걸,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느냐. 그래서 유식 씨는 들어가서 휴지를 챙겨 나옵니다. 그래서 민경 씨는 나 여기서 나가면 너 다시는 안 봐. 그게 지금 유식 씨에게 협박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승용 씨한테 가서 얘기하고 와. 안 되겠다 진짜. 가서 돈을 주고라도 좀 승용 씨한테 컨설팅 받고 와. 민경은 절대 볼 일 없어. 지금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땡큐인 면도 있어요. 너무 슬픈 얘기인데 원래 이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절대 볼 일 없는 게 이별이에요. 민경 씨가 이미 유식 씨에게는 그걸 한 번 했어요. 이게 만약 두 사람이 연인 사이라면 이 말이 맞거든요. 근데 둘은 이별을 했고 이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장 써봤겠지. 근데 이런 거는 제외해서 묵힐 때가 있긴 해. 근데 지금 이거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쉽지 않아. 그쵸, 원래 그런 거예요. 둘은 이별했잖아. 그때 절대 볼 일 없는. 그러니까 이게 민경 씨가 얼마나 이별을 잘못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냐, 그런 거지. 민경이 괜찮겠어? 내가 얼마나 뭘 큰 잘못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민경 씨는 자꾸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복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좋아진 거야. 민경 씨와의 재회는 포기했고 그 시점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민경은 계속해서 얼마나 내가 큰 잘못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줘. 그거는 상대평가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쟤가 1등이야. 쟨 더 열심히 했나 보지. 뭐 그런 거죠.
민경 씨는 계속해서 뭐 쉽게 준 것 같아라고 계속 단정지었고 그냥 안 된다 해. 난 너가 싫어. 난 너가 싫어. 이제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해. 차라리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민경 씨를 정리시키는 것도 민경 씨를 위하는 길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유식은 구녀를 만났는데 그게 쉽겠어? 내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게? 그리고 현지 언니는 결혼 생각이 있다는데 오빠는 결혼 생각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질렀네요. 민경은 나라면 안 된다며. 유식은 너 여기 결혼하러 나왔어? 민경은 나랑 꿈꾸는 미래 생각해봤어? 유식은 그게 확실하게 그려지지 않으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그려놓은 미래를 이루지 않아서 그때 네가 만약 상처받으면 민경은 이미 상처는 상처대로 받았는데 아니 뭐 지금 말하는 상처도 다른 얘기지. 미래에 대한 약속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처와 지금 이별의 과정을 겪으면서 받은 상처는 다른 거죠. 상처 뭐 나는 안 받았냐? 근데 민경 씨는 계속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얘기 좀 해줄래? 자꾸 내가 잘못해서 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말이지.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상처 줘? 이런 말이거든요. 상처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별을 과거에 한 거고 지금 다른 사람 만나는 건데 상처 주네? 이렇게 1인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진짜 궁금해서 그래. 유식은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마무리로 밖에서의 대화는 끝이 나고 들어와서 따뜻한 데서 다시 얘기가 하는군요. 잘못했어라는 말을 듣고 다시 들어왔네. 결혼을 그려보는 말 하죠. 그려보는 말 못한다고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 당연히 할 수 있지. 여자 입장에서는 속 아파. 장기 연애인데 결혼을 그려보는 말도 못해. 당연히 할 수 있지. 여기서 할 수 없다고 한 사람 나와. 누구야? 누가 할 수 없다고 그랬어? 누구야? 근데 그런 게 있지.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유식은 안 한다는 거지. 자기는. 그런 얘기는 민경 씨가 민경 씨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그런 얘기를 민경 씨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는 미래를 그릴 수 없고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식 씨가 민경 씨가 그런 상상조차 하지 마가 아니고 유식 씨는 나한테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자꾸 나에게 묻지 마. 인 거지. 근데 그거는 뭐 유식 씨가 지금 이 나이를 생각해 봤을 때 확신이 없는 부분이긴 하겠죠. 현지 씨랑 관계에서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식 씨가 확실히 그런 부분을 말을 했다면 좋았을 수 있겠지만 근데 유식 씨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죠. 거기서 뭐 사귀고 초반에 뭐 장기 연애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결혼 얘기 우리 결혼해서 이렇게 살자 언제 결혼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막상 그때 되면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거나 미적미적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유식 씨는 뭔가 그런 확신을 본인이 먼저 갖고 싶은 사람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경 씨는 그럼 나랑 했던 얘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데이트 또 나가려고 했는지만 얘기해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군요. 안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골랐는지. 민경은 당연히 오빠가 선택 안 할 거로 생각했어. 유식 씨가 이제 그건 미안하다고. 왜 그렇게 했는데 그냥 했어. 그냥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X 제외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서로 똑같은 입장이기는 해요. 서로. 둘 다 그냥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X 제외하고 나갈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했지. 그거는 미션이잖아요. 한승연이 나와가지고 그럼 계속 데이트 피해? 마지막 끝날 때까지? X 데이트 할 때까지 계속 그냥 데이트 뭐 누가 신청해도 계속 거부하고 저녁에 바베큐만 구워 계속? 뭐 그럴 수는 없죠. 그럴 거면 한승연이 나오지 말았어야지. 우리는 뭐 보라고. 그래서 민경 씨가 우진 씨 선택한 것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민경 씨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유식 씨가 그걸 알았다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X 제외 아니었으면 민경이랑 했어. 근데 이런 게 이제 민경 씨 입장에서는 여지를 주는 말이라니까. 저 말이 진실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말을 왜 굳이 하냐고 유식 씨도. 그러니까 민경 씨가 안쓰럽고 달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게 9년의 위력인가?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민경 씨랑 어쨌건 대화도 하고 풀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지가 적어진 것도 아니고 현지한테 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민경 씨가 일본 가는 날 우진한테 X 정리했다고 또 그렇게 말했었구나. 맞아, 그랬었구나. 민경 씨는 내가 신경 쓸 건 생각을 안 했어? 우리 한 얘기가 있는데 근데 뭐 내가 데이트 그냥 한다고 했으면 너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원하는 대답 얻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 거잖아. 오빠가 뭐 했으면 난 그랬을 거다 맨날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할게 이러고 순수히 안 했다고 했을 거라고. 유식 씨도 민경 씨를 잘 안 해요. 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지금 눈으로 봤어요. 민경 씨는 확실히 저돌적이고 행동력이 좋아.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끝까지 쟁취하는 성격. 주변 사람들 신경 쓰는 것보다 어쨌건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그게 민경 씨가 어떤 뭐 경쟁 사회에서 민경 씨의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민경 씨가 그런 상황에서 뭔가 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는 있겠지. 민경 씨는 뱉은 말에 책임을 졌어야지. 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유식은 우리 계속 같은 주제로 얘기하고 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거였고. 그래서 민경은 내일 데이트 나가면 생각할 시간 있어? 그래서 다시 근데 현지 언니를 고른 이유가 궁금해. 와, 이게 보면서도 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보면서도 약간 좀 정신이 없어져. 왜 현지를 골랐어? 그러니까 유식은 유식대로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지. 대화를 하는데 지금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아? 회피형이네. 지금 대화를 회피하네. 회피형 아니야 이거 회피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회피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지금.
왜냐면 회피형적인 태도가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유식 씨가 회피형이 아니냐? 그건 모르겠다고. 회피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유식 씨가 민경아 그만해. 뭘 그만해. 민경 씨가 진짜 불쌍하다 나. 피해의식.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질문 자체가 피해의식과 자기중심적 사고, 감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그렇게까지 밀어냈는지. 잘못해서 밀어낸 거 아니고 헤어지자고 한 거는 본인이 헤어지고 근데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그건 일이 많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줘.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게. 그러니까 방금 유식 씨가 말했던 걸 증명해주고 있죠. 원하는 대답 들을 때까지 버티고 있을 거라고. 그냥 딱 나오지. 거기서 막 민경 씨 바깥에서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누우면서 버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식 씨는 계속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민경은 그 긴 시간 동안 오빠 옆에서 자리를 지켜준 내가 일주일 넘게 본 사람이랑 비교가 될 정도인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건 헤어지자고 한 거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지금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유식 씨는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겠다. 그리고 네가 나만 지킨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지켰다. 그래서 민경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서 오빠를 못 논다. 그래서 미안한 감정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저게 계속해서 유식 씨한테 후회할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미안한 감정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건 결과적으로 뭐 상대평가야. 어떻게 될지 몰라. 현지 씨랑 계속 잘 되면 그리고 유식 씨가 다른 더 편안한 연애를 하잖아요. 과거에 되게 좋았었는데 그 사람과의 연애가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벗어나기 힘들거든? 근데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편한 사람 만나잖아요? 절대 돌아가기 싫어져. 그때는 그렇게 막 힘들고 치열하고 그거가 사랑의 전부인 줄 알지? 아니요. 안 그래. 아무튼 그만하자. 그렇게 대화가 끝이 나고요.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진실 게임 넘어가는군요. 백현 씨는 진실 게임 급하게 왔나 봐요. 소개 티셔츠를 깜빡하고 왔네. 그래서 상황이 다 바뀔 수도 있겠다 하지만 뭐 진실 게임은 뭐 모르겠어요. 크게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봅시다. 항상 환승연애는 이 진실 게임 부분이 클라이막스였지. 바닥에 앉고 비 맞고 그럴 때 유식 씨가 챙겨주는 걸 경험하면서 잠깐의 안도감을 얻겠지.